예,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뵙고 이번 달에 지금 8월 달에 또 뵙는 저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성화입니다. 앞전에 저희 우리 그 주안에 관련돼 있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던 우리 김군전 선생님도 같이 해주셨고 특별히 모신 게스트는 아니고요. 친하게 보이시는 우리 하나진 선생님도 같이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갑자기 여름이 다시 온 것처럼 8월 들었으면서 조금 수그러들었던 날씨가 요즘 저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어떠세요? 아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나요? 에어컨 있지만 감기 걸리니까. 아, 감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뭐 그냥 남들 지내니까 지내긴 한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어.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까 우리 하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을 틀면 그 냉방병 때문에 걱정이 돼서 네, 어, 맞아요. 켜놓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애달문 그냥 저기 선풍기 2대 빵빵 틀리고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살짝 겁도 나기도 해요. 어떤 선풍기가 아열로 맞아요. 화재가 자꾸 발생하니까 아유, 진짜 이 여름 나기가 참 힘드네요. 베트남의 네. 오잠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 진짜 네. 저도 그랬어요.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뭐 두세 시 한참 더울 때 그 시간대에 오수라고 그러죠? 오잠. 네, 잠 1시간, 2시간 자고 뭐 한다는데 정말 이해가 되는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여름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도 또 이럴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선생님 휴가들은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아, 전 너무 더워서 피했습니다. 휴가는 또 안 갔다 오시고 김민전 선생님도 휴가는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습니다. 네. 그런가요? 10월달에 한번 가시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10월에 또 추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이나 잘 마무리하고 갈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추석에 가려고. 아주 좋은 데로 가실 수 있겠네요. 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저도 휴가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우리 주한 일동에서 휴가지가 됐던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주한에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하면은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주한일동이요? 뭐 딱히 주한일동은 음. 그렇게 시설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제 주로 이 주한 영상 미디어 지금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녹화를 하고 있지만 그 8층의 미디어 카페 거기가 너무 정말 좋죠. 네. 정말 이렇게 보드 게임 같은 거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네. 와서 있으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맞아요. 여기 그냥 아무 때나 월요일은 안 합니다. 아, 시민공원도 괜찮던데요. 시민공원, 네. 시민공원도 한여름 막 이런 때학빛을 살짝 피하면 그렇죠. 이제 거기 뒤쪽에 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나와서 괜찮아요. 네. 거기 의자 생기고 난 다음에 누워 계시는 분들 종종 봐요. 맞아요. 누워 계시는 분들은 좀 네. 자제해 주시면 종종 좋겠어요. 보기는 해요. 요렇게 좀 어떻게 억지로라도 뭐 하나씩은 이렇게 빼려면 빼는 곳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한번 앞전에 얘기를 좀 한 것처럼 주안이 이러저러 해서 오래된 도시기는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슬럼화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구역들도 좀 생겨나는 것도 같고 또는 어르신들도 좀 많은 도시 우리 지역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지역일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어떤 모이는 군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역이 약간 좀 낙후된다 그러면은 많이 보이는 게 뭐 있지 않나요? 이렇게 깃발 같은 거, 깃발 이게 뭐지? 점지. 그런 게 주한일동은 네. 그렇게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많지는 같아요. 않죠. 안 보이던데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주한일동은- 아까 신도연립 쪽 가면은 있어요. 신도연립 가면은 그렇구나. 있고 사실은 낙후가 좀 되기 시작을 하면 모이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점집. 왜냐하면 집값이 싸지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대도시인데 생각보다 주한 일동이 집값이 좀 싼가 봐요. 주안역 앞에 있는 네.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네.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많이 오는 건 이제 사실은 이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오기 시작을 해요.
주한 노동 도화동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도화동 쪽도 음. 무슬림 쪽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실 이분들도 약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많이 모이는 경향이 좀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주한은 좀 무슬림 계통이 계신 분들은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저도 저희 집 앞에 보면은 그 좀 허름한 빌라거든요. 거기에 그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 자취하듯이 네네. 그렇게 뭐 여성들이 아니면 남성들끼리 자취하는 음. 그런 분들이 자꾸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 네. 사시는 지역이 어느 쪽이시죠? 저 주한 일동의 그 인정노인정이라고 인정노인정. 예, 네. 그 부근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좀 허름한 빌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또 반대편에는 또 그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그렇게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어쨌든 집값도 싸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저 들은 얘기가 그 김옥자님이 네네네. 있는 데가 이제 그 어디지 쪽에 주한 초등학교 가는 그 뒤 위쪽이잖아요. 거기 서감초등학교 가는 네, 쪽. 네. 거기 쪽에는 아예 그 통으로 건물주가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인 분이 집주인이신 거죠. 건물주. 새 들어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일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의아스러운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현대 아파트 쪽에 사시잖아요. 네, 네. 거기는 혹시 외국인들이 다문화 분들 있나요? 저는 제가 있는 쪽에서는 외국인들 잘 못 배웠죠. 아, 지금 상담소 심리 상담소 하시잖아요. 네네네. 마음을림 네네네네. 심리상담 하고 있는데 거기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다문화 분들은 네네. 없으세요? 다문화 분들은 없으세요. 아, 다문화 분들도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태전인가 그 다문화분 자녀가 저희 상담센터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좀 네, 있죠. 네, 있죠. 저는 좀 느꼈던 게 작년에 우리 주민총회 때문에 사전 투표로 네.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막 붙여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생각보다 제가 거기서 많이 뵀어요. 말하자면은 여성분들이 주민 신고하거나 뭐 아니면은 외국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복지에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걸로 오셨는데 중국 분들, 서양 분들은 별로 못 받고 베트남 분도 솔직히 좀 잘 못 받고 중국 분들, 많이 대만 뵀어요. 분들, 예. 네, 좀 계시죠. 예. 그분들이 진짜 결혼해서 사니까 음. 자녀들만 그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네. 그 이제 외국인 엄마들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매우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점점 가게들도 보면은 왜 양꼬치 가게 늘고 맞아요. 가정식 중국집이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늘기 시작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바로 우리 옆에 그 다문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필라테스 운동을 다니는데 거기에 와 계시는 그 필라테스 들어오시는 분이 고객분이 중국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클래스에. 저는 그게 조금 이 피부에 와닿는 거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왠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가 생활 못할 것 같고 이제 조금 힘들게 살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편견이 심했구나. 또는 이분들의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때 다문화가 바로 내 앞에 와 있구나 아니면 바로 우리 이웃으로 와 있구나를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의식도 좀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문화 다문화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문화 의식이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질서나 뭐 그런 공공에 대한 그런 질서를 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문화인 분들도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은 아닌데 그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 어쨌든 간에 뭐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왔을 때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 이제 한 번 더 선입견일 수는 있겠지만 아 뭐지? 왜 저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그 잘 모르나? 재활용 같은 거 버리는 거를 잘 모르나? 이런 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아이들이 좀 그 예전에는 정말 한두 명이었잖아요. 한 반에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정말 많은 다문화인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죠. 예. 맞아요. 그런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아이들의 변화를 보시는 거니까 네.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기 한혜진 위원님은? 아, 그렇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전에는 없는 반도 있었고, 뭐 많아야 뭐 한 명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들어가 보면 많은 반은 뭐 한 서너 명까지도 있고, 그게 진짜 피부로 와 닿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계셔서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함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우리 문화에 발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무가내인 상황들도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시정해주고 또 함께 하자고 하면 모른다고 나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게 됐거나 아니면 뭐 일자리 취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자기들의 생활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거죠. 혹시 다문화 분들이랑 어떤 활동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같이 뭔가를. 그건 아주 오래 전에. 예, 아주 오래 전에 2006년쯤에 6,000년. 예, 그래도 아주는 처음 아니네. 우리나라 예. 다문화 그 바우처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랬을 때 이제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인 또는 일본인 여성들 이렇게 만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이 처음 받아들이는 한국 문화에 되게 적극적이었고 좀 기분 좋은 만남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예, 물론 애써주시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무가내이신 분들, 뭐 특히나 이제 공공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가장 이제 그 말씀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질서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뭔가를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그냥 우리 만나시는 지역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나 친구들하고 별반 많이 그렇게 틀리진 않다, 다르진 않다, 뭐 이런 거는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저기 같이 일을 하거나 이제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 있었었나요? 예, 저는 그 전에 그 어떤 단체에서 그 각 나라별 자기 나라 음식 소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자기 각 나라의 의상을 입고 그랬을 때 그런 좋은 기회를 그들에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각 나라별로 다 나와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음식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세계 전통 놀이라고 우리나라 놀이도 있지만 각 나라의 놀이가 있어서 그 이제 놀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제 각 나라의 놀이를 좀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나라의 그 놀이, 잊혀졌던 놀이를 이런 타국에 와서 하는 걸 보고 더 재미있어하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예, 저희들도 어디 갔을 때 우리나라 그 놀이 같은 거 같이 하거나 뭐 향수에 젖은 걸 하면은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 학교 현장이나 이런 교육 현장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문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뭐 이주민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분들이나 정주민이나 선주민으로 얘기하는 한국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거. 말하자면은 다문화 분들을 지역사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안에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활동들이 사실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다못해 이제 저희 주민 뭐 어떤 일들을 해서 주민 사업으로 봤을 때 다문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여서 주민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거나 또는 그분들이랑 접점이 있어야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저희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다름이 있었을 때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그 이제 다문화 분들께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바우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성인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겪는 어떤 그 문화적인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부부로 살면서 한국 문화에 익숙치 못하니까 부부 갈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바우처 이용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거, 그리고 한국인 남성들이 아니면 한국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동을 케어하면서 그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외국인들 부부로 이제 외국인과 한국인의 어떤 만남 속에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운다면 바우처 이용, 그러니까 그 바우처 이용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요. 내가 본인 부담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18,000원에서 한 달 4회 상담을 받는데 18,000원에서 54,000원까지 이렇게 좀 되어져 있거든요. 세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다문화 속하신 분들은 거의 18,000원 정도 내시면 이제 한 달 4회 정도 해서 아이가 1년 동안 케어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좀 이용을 해서 했으면 그거라도 이용을 하신다면.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거여서 부모님들이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 다문화 분들이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접점점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제도 같은 거 이용해서 같이 뭔가를 하실 수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죠. 네, 좋은 생각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더 문제인 경우도 맞아요. 많으니까.
예, 같이 사는 한국사회 문제인 경우도 많아서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네요.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이 사람들이랑 우리 주민으로서 좀 더 소통을 하거나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주한 일동에서 이제 마을 네트워크라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사람, 주한 일동 사람하고도 함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분이 하객 일동에 사시는 외국인 일본 분이세요. 이제 그분도 이제 하객 일동에서 나름대로의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객 일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런 그 각자의 마음이 틀렸던 거예요. 그이는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안 하는데 왜 네가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주한 일동하고 하객 일동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이제 하객 일동에서 안 되고 있고 저는 주한 일동에서 하객동 친구랑 같이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 일동에 5%가 넘는 그런 이주민들이 살고 계신다 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뭐 마음 울림 그런 상담으로 바우처를 이용도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돈이 들어가는 걸 꺼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구에서 지원을 받는다던가 동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명 이렇게 우리 주한일동은 뭐 이민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주민 상관없이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주한일동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걸 내걸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계속 만들어주면 그분들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자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기관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통장님들이나 가장 애쓰는 걸 그 통에 통을 알고 계시는 그 통장님이 그분이 뭐 자꾸 가서 이렇게 접하고 오기도 하고 무슨 때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뭐가 있어라고 소개도 해주면서 그분들이 일부러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고 동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찾아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같이 손을 잡고 나오는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 좀 끄집어내는 그런 거를 하면은 아마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그 하객 일동에 사시는 그분이 되게 활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객 일동에서 사람이 없어서 활동을 안 해서 학산소극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하객 일동은 아니지만 나를 알아주는 내 재능을 뿜어낼 수 있는 이곳에서 나는 활동을 할 거야라고 해서 학산소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학산소극장을 이용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저희 주한일동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끄집어내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한번 자꾸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생각들은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숙지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봤을 때는 저거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으니 같이 우리랑 뭔가를 하고 같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좀 주민으로서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우리 주위에 이 다문화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벌써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담처럼 얘기했지만 외국인 건물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입자로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이미 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이거에 대해서 먼 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가 갈수록 우리들한테 느껴지는 그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경계하고 뭐 이러지만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되나요? 맞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떤 뭐 미디어 기획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교육을 하고 있는 뭐 서너 번이 됐던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치로 서로들 이렇게 보면서 도와주고 뭐 말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말하고 스킨십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 또는 그런 장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뭐 두 사람이 좀 멀어졌던 일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오늘은 좀 관심 갖고 내일은 조금 더 손 내밀고 이러는 일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달에는 한번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는 정말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했던 건 우리 아까 일본 분이 저희 주위에도 있는데 8월이면 8.15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8.15는 광복절이 있고 광복절이 예민한 게 이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좀 몰랐는데 일본 대사관에서는 8.15, 3.1절 요때쯤에는 너네 나가지 마라. 일본 사람들한테 너네들 나가서 테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놀랬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비춰지는 미디어에서 그때쯤에 되면 막 이제 일본하고 안 좋았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봤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좀 어떻게 다문화하고 관련돼 있는 일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죠. 뭘 좀 만들어 봐봐요. 아니 그 이제 8.15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뭐 우리는 독립이어서 되게 정말 대동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일본은 패망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문화적 갈등도 있고 뭐 시대적 갈등도 있고 역사적 갈등도 우리 진짜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본 거에 전라도 지역 어디에서 그 너무 무분별하게 일본의 그 풍경 그대로를 만들어 놓고 신사까지 만들어 놓고 그거 뭐지 절하는 절인가 그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뭐 이런 문화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한국 사람 맞나? 저 사람들 그냥 딱 떼어갖고 일본으로 그냥 가지 보내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같은 한국인인데 물론 이제 일본이 패망한 날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그렇다고 일본 국민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국민 모두가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한 일이고 우리 역시도 그런 이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화합해서 나간다면 뭐 지역 사회 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일본인들이나 뭐 지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그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너무 과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체험해보게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좋지만, 뭐 기모노를 입고 뭐 잠시 입고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그걸 입고 뭐 이 행사를 하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싶지 않은가 하는 과한 행동들을 보면서 좀 자제해야 할 건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 생각에는 경중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하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화합을 해야지 되는 거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맞아요. 예. 우리가 저는 바람은 있어요. 저희 그 주민자치회던 주민이 하고 있는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문화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아까 말한 5% 정도가 주한 일동에 살고 있는 다문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 한 5% 정도의 사람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죠. 그 정도의 사람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동단결에서 우리 동 프로그램에 우리 들어오시는 수강생 5%를 어떻게 다문화로 채워봅시다. 이게 가깝고도 먼 나라 얘기들이기도 하고 우리들 문제가 아니면 우리 애들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저는 오늘 좋습니다. 아주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좋고요. 다음 달에 우리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좀 건강하시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 더위도 가겠죠. 처서가 지나갔으니. 그렇죠. 오늘이 처서래요. 그렇군요. 우리 조금 시원한 날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가시고요. 우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